안녕하세요. 프래그머티스트 파이어족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분양권을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분양권을 매수할 때 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매수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제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4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1번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3억에 분양한 것을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더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3천이었겠죠? 3억 3천에 매수를 했고요. 현재 호가는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 분양권을 이제 2개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양권은 4억 2천에 분양을 했던 것을 프리미엄 1억 2천 정도 주고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총 5억 4천이 들었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프리미엄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려면 6억 2천 정도 필요가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B는 최근에 매수를 했고요. 이것은 뭐 그냥 지방에 있는 국평 34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초피를 주고 좀 저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실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여기에 내려가서 살 목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여기도 거의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매수를 했지만 제 기대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나중에는 좀 더 많은 비용을 받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상가입니다.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매수를 했고 월세가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 주머니에는 다달이 45만 원이 들어와서 1년에는 약 540만 원 정도 제 주머니에 들어오고요. 수익률로 따져보면은 약 10%가 조금 안 되는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주 수입원은 상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매수를 했던 상가이고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상가를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0번 요것은 이제 제가 최초에 매수를 했던 분양권이고 이제 아파트로 완공이 돼서 일정 기간 보유를 하다가 얼마 전에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도 3억에 분양한 것을 프리미엄 3천을 더 주고 샀고요. 3억 3천. 3억 3천을 주고 매수를 했고요. 일정 기간 보유를 하고 매도를 했을 때 이것은 총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6억 2천 매도를 했습니다. 즉 한 3억 가까운 수익을 저에게 가져다 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바탕으로 나머지 2번과 3번 그리고 4번 상가까지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 모은 돈은 현금으로 최초 매수했던 분양권 이 분양권을 매수할 때 현금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현금 8천만 원으로 최초 매수를 했던 0번 아파트와 1번 아파트를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매수를 했던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최초로 매수했던 그 아파트 분양권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은 아니었고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바로 근접한 지역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살고 싶었고 또 알아보니까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을 알게 돼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고요. 제가 잘 아는 지역, 제가 거주했던 지역,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지역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 지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네이버 부동산 어플과 또 부동산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최초에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괜찮은 매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갱노노라든지 아실
또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서 뭐 실거래가 조회도 해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봅니다. 로드뷰도 보고 또 인근에 있는 뭐 상가가 어떤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학교가 어떤지, 이 인터넷만을 통해도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대다수는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발품이 아닌 손품이죠. 손품을 먼저 판 다음에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또 실제 뭐 편의시설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수차례 가보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어떤 특정 단지를 제가 정했으면 제가 이제 선호하는 동과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과 층을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매물들을 꼼꼼히 보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매물을 저렴하게 구하면 좋으니까 그 네이버 매물에 등록되지 않은 것들도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해보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분양권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네이버 부동산을 봅니다. 뭐 이거는 제가 돈을 벌려고 막 본다기보다는 뭐 보는 게 재미있기도 해요. 제 취미 생활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적성과도 맞고 재미도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어플을 한번 띄워놓고 보자면, 제가 최초에 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있던 지역은 경기도의 백오 신도시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매물을 받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백오 신도시였고요. 뭐 지금은 분양권이 당연히 없지만 여기는 신도시가 이제 다 갖추어져서 하지만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분양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양권도 많고 아파트 매물도 많았어요. 제가 백오 신도시에서 중심적으로 봤던 곳은 이 상업지구 맞은편 쪽, 상업지구 맞은편 쪽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백오 신도시의 상업지구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심이 많았고, 한번 보자면 제가 선호하는 거는 초중고등학교가 가깝거나 관공서, 뭐 동사무소, 독서실, 도서관, 스포츠센터가 가까운 곳, 또 역이 가까운 곳, 이런 곳들을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당연히 큰 마트도 가까우면 좋고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딱 요 백오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랬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있었고요. 큰 길을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또 이 시범 아파트는 영구 조망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리미엄 아울렛, 시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비쌌던 송도 신도시와도 가까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매매가가 약 4억 정도였거든요. 9평, 34평을 기준으로 4억이었고요. 제가 만약에 이쪽에 매수를 한다 하면은 당연히 이쪽 단지를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동은 뭐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돈, 또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상업지구를 관통하는 중심 거리와 가까운 동, 이쪽은 영구 조망이 뻥뷰입니다. 뻥뷰, 앞을 가리지 않는 뻥뷰, 혹은 학교가 가까운 이쪽 동. 그리고 저는 층은 무조건 중층 이상입니다. 무조건 20층이라면 10층 이하는 매수하지 않아요. 무조건 10층 이상, 이왕이면 15층 이상을 무조건 매수를 합니다. 조금의 프리미엄은 더 주더라도 나중에 오름의 폭도 크고 또 매도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에 그렇게 좀 4억 정도 했던 아파트였지만 지금 가격을 보면 뭐 SK뷰 여기가 한 5년 정도, 15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뭐 완공된 지 6년 정도 됐네요. 당시에는 한 4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호가를 기준으로 9평 9억 5천, 8억 8천, 8억 6천. 실거래 한번 볼까요? 실거래를 보면은 34평을 기준으로 8억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모든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지만 저는 이 백옷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좀 높게 당시에는 바라봤었습니다. 주변에 많이 권하기도 했고요. 아무도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가족들이 매수를 했었어요. 매수를 했고 실제로 뭐 약간의 수익을 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분양권을 본다 하면 요새는 인천에도 분양권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아파트는 삭제하고 분양권,
분양권을 보면은 시민공원역 이쪽이 이제 GTX B랑 가깝죠. 바로 역세권이고 요거는 약간 뭐 주상복합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네요. 일반적인 아파트를 한번 보면 단지가 굉장히 큰데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 두 개의 건설사가 같이 하나 봐요. 동도 굉장히 많고 단지도 크고 여기랑도 멀지 않고 앞에 대로가 있고 초등학교가 가깝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매수한다 하면 이 앞쪽 전면동 아마 여기는 영구적으로 뻥뷰가 나올 것 같고요. 또는 역과 가까운 뭐 이쪽 동 또는 뭐 초등학교와 가까운 동 이렇게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층 이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매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중개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개사. 여기를 클릭을 하면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들의 전화를 해보거나 혹은 매물들 중에 이렇게 자주 보이는 부동산들, 뭐 GS, 금두법이 이렇게 자주 많은 매물을 올려놓는 공인중개사에도 전화를 한번 해봐요. 예, 꼭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최초 매수했던 분양권을 뭐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초 매수했던 분양권은 3억에 분양했고요. 저는 프리미엄 3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당첨자는 시공사에 계약금을 3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천만 원의 계약금은 시공사에 내지만 이제 매수하는 저는 그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도자한테 계약금 3천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프리미엄 3천만 원. 토탈 6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어요. 이 6천만 원만 그 매도인에게 주면 나머지 비용은 다 해결이 됩니다. 중도금 60%는 대출이 다 나와요. 집단 대출, 중도금 대출. 지금은 이제 뭐 투기 과열지구냐 조정 지역에 따라서 뭐 40%, 50%가 나오지만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는 중도금 60%가 모두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는 뭐 무이자인 곳도 있고요. 이자 후불제가 대부분입니다. 제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자를 약 600만 원 정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2년이 완공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최초의 계약금 10% 3천만 원, 그리고 중도금 60% 1억 8천만 원, 총 2억 1천만 원, 70%를 내게 되고 잔금 30%를 내므로써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잔금을 낼 때는 중도금도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합쳐서 해줘요. 네, 잔금과 중도금을 모두 합쳐서 해주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많은 규제에 따라서 40%, 50%만 해주지만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도 뭐 많은 지역에서는 70% LTV라고 하죠. LTV 70%. 지금은 뭐 분양 금액 또 현재 시세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세의 70%, 높은 금액의 70%였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3억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입주할 때가 되니까 KB 시세를 기준으로 4억 5천만 원이 시세였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4억 5천만 원이니까 대출이 70%, 3억 1천만 원의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리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냈으니까 이제 2억 7천만 원만 더 내면 되는데 대출이 3억 1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또 다른 분양권을 매수를 할 수 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하는데 결국 필요한 돈은 6천만 원 뿐이었다. 물론 이제 뭐 취등록세,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또 뭐 법무사 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은 나가지만 이런 것들은 뭐 모두 합쳐도 1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을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나마 최초에 매수했던 분양권 이야기, 또 제 자산, 그리고 또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